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재건축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잘못 샀다가는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종부세가 지금 엄청 늘어났죠. 2주택만 가지고 강남의 고가 아파트 2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나게 지금 세금이 늘어난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는 집 사면 입주권 못 받아.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는 매수자는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 사면은 무조건 입주권이 나온다.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법을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모 씨는 서울 서초구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같은 단지에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물려준 집을 합쳐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채는 상속으로 받아서 2주택. 가족끼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도 있죠.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됐다. 주택 보유세는 2018년 1,000만 원, 지난해 1,900만 원, 올해는 3,700만 원. 자, 그럼 내년에는 얼마 됩니까?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한 1억 가까이 종부세가. 한번 계산 정확하게 해봐야겠지만 내년 종부세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노 씨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마음먹었다. 종부세가 이제 부담이 되니까 팔기로 마음먹었다. 정부에서도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팔기를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지금 대출이 안 되는데 그 주택을 무주택자가 과연 살 수가 있을 것이냐. 오늘 제가 상담하신 분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 49평이요.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무주택자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매물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매물들이. 그러니까 법이 지금 여러 가지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다. 자, 한 채를 팔기로 마음먹고 4월 달에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곧 깨졌다. 쨍그랑. 매수자가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수자가 알게 됐어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1주택자의 집을 사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노 씨 같은 다주택자의 집을 한 채만 사면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요 내용에 관련돼서 어떤 법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 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무슨 놈의 법 명칭이 이렇게 깁니까? 참, 이런 것부터가 문제예요. 예. 뭐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그중에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 서울은 당연히 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은 됩니다. 예외죠. 어떤 예외가 있는지도 볼게요. 현재 과밀 어쨌권 내 권역 내 투기과열 지구 지정 효과와 동일한 거다. 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 어쨌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 어쨌권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자, 현재에서는 과밀 어쨌권역에서는 최대 3주택. 그러니까 과밀 어쨌권역 밖에서는 5채면 5채, 10채면 10채 다 재건축할 때 채수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과밀 어쨌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 지역 지금 수도권이 대부분 들어가 있죠. 선정 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 예외는 있습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종전 소유 주택이 20억이다. 그럼 20억 내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한다. 160제곱미터다. 그러면 한 주택은 60제곱미터로 하고 하나는 99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과 주거 전용 면적의 두 개 범위 안에서 그걸 넘지 않은 한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은 원칙적으로 1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1주택 공급.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 내에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 내에서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입니다. 전용 면적 범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자,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 전용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2주택 받으려면 1주택은 반드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고 나머지 한 채를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범위 내에서 그 면적 이하로 받을 수 있다. 요 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거 전용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을 1주택 소유한 조합원은 59제곱미터 플러스 91제곱미터 이하 주택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자, 추가로 보면은 기존에 84제곱미터 두 채를 소유한 조합원은 59제곱미터,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로 무조건 한 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109제곱미터까지 분양 가능하다. 다만 이 주택까지 공급하는 것은 조합별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돼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재건축 단지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1주택자의 집을 사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노신 같은 다주택자의 집을 한 채만 사면 2주택자였으니까 그걸 산 사람은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결국 매수자는 노씨를 상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거 뭐 재건축을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건축 아파트를 왜 사겠습니까? 음마아파트, 이 음마아파트 40-50년 된 집을 나중에 재건축 추진 조합원 입주권을 안 받는다고 하면 현금 청산된다 그러면 그걸 왜 사겠습니까? 지금 비싼 가격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집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으려면 있겠죠. 노씨는 대출도 막히고 집도 못 팔고 세금도 못 내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분도 많습니다. 집이 딱 두 채 있는데 대출이 받았는데 추가 대출은 안 되고 집을 그래서 팔려고 했는데 집도 못 팔고 그럼 이자 내야 되고 이자 못 내요.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지만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상담을 꽤 합니다. 무늬만 다주택자고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테러를 열어줘야 되는데요. 정부는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같은 재건축 단지에서 여러 채를 보유해도 입주권 한 장만 나온다는 내용이다. 다만 노씨가 사는 단지처럼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정부 대책 2017년 6.19 대책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사업시행 인가를 이미 받았던 단지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9일 이 대책 나오기 전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노씨가 재건축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새 아파트의 입주권 2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노씨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대책 발표되기 전에 받았기 때문에 입주권 2장을 받을 수 있지만 팔고 사는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지금 노씨는 대출이라든지 이게 지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한 채를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 사는 사람 조합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데 왜 사겠습니까? 예, 실수로 샀다가 계약 파기하고 소송을 걸 수가 있겠죠. 다만 새 아파트의 준공 전에 노씨 같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산 사람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 도중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이 아니면 새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원 한 명이 보유하는 아파트들은 하나로 묶인 것으로 본다. 조합원의 명의가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는 그냥 한 채만 받을 수 있는 걸로 본다. 묶인 걸로 본다. 따라서 두 채 중 한 채를 팔아도 지분을 나눠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첫째는 노씨 같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사들인 건데 노씨의 주택 두 채를 다 사들인다. 입주권을 한 장 받기 위해서 두 채를 사들인다? 하나는 현금 청산되는데 비용 부담이 너무 크죠.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선택이고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와 공동으로 입주권을 받는 경우다. 자, 이 경우 새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등기도 공동으로 올려야 된다. 모르는 사람끼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르는 분하고 공동 소유, 두 채를 갖다가 공동 소유한다. 재산권 다툼의 가능성이 있고 세금 납부의 책임도 꼬이기 쉽다. 재건축 조합의 추가 분담금 나중에 낼 때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도 서로 입장이 갈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다. 현금 청산. 현금 청산을 뭐하러 합니까? 재건축 조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을 해준다. 통상 현금 청산은 새 아파트의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 이거 사가지고 현금 청산 받으려면 뭐하러 삽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재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죠. 재건축 단지에서 집을 살 때는 새 아파트에 입주권을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금 청산 원하는 경우는 겨우 없다. 당연한 얘기죠. 예. 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유형의 주택거래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각종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주택거래를 이런 유형,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사는 거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금지를 하고 있다. 소초구청 관계자는 매수자가 조합원 주의를 얻지 못할 때는 매도자가 보유한 가구 중 일부만 팔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예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수는 아예 매매 계약서 넣을 때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뭐 법무나 등기 치는 데서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뭐가 지자체별로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매수자가 계약을 써서 등기까지 갔다. 아니면은 계약을 해서 파기를 하고 싶다. 서로 양보를 못한다. 누가 뭐 배상해라. 또 소송까지 간다. 자, 이래서 법이라는 게 한번 그렇게 되면 꼬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용이 듭니다. 신경 많이 써요. 안 그래도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머리 아픈데 그래서 뭐든지 잘 알아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가 있는데 잠을 잔다. 모른다는 거죠. 내가 취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 몰라서 잠을 자버린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돈이 나가는 거죠. 호주머니에서. 네. 그래서 뭐든지 알아야 됩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국가는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만 봐서 혜택을 줍니다. 국세청 직원이든 뭐든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인력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면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세금이 보통 보면 적게 부과되진 않아요. 대부분 많게 부과가 돼서 이거를 갖다 이의 신청해서 줄여가는 거지.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장대장TV 구독하지 않은 자는 이 권리를 찾지 못한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